2022년 무역보험 아카데미 무역실무 심화 강의를 맡게 된 임성종 관사라고 합니다. 천차만별 FTA 원산지 실무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정의와 개념 정리를 하고 원산지 결정 단계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차액약 상대국가,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즉, 무역 장벽을 완화, 철폐하여 채국간 간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의 초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발효된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EFTA 4개국, 아센 10개국, 인도, EU 27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중미 5개국, 영국, RCEP 14개국 등 자유무역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차액약 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국가란 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본토만 보는지 아니면 프랑스에 속해 있는 태평양의 섬들도 프랑스의 영역으로 보는지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섬에서 생산한 사탕수수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리큐르, 술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술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WO, 완전 생산 결정 기준이라면 이 본토를 프랑스로 보지 않으면 원산지 결정 기준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이 섬도 국가로, 프랑스 국가로 본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 상대국은 이런 FTA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서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자의 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 상호 간에는 신양 통합에 따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FTA 협정국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으로 FTA가 체결되고 발효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란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산, 가공, 제종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원산지에 대해서는 국제협정,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확인하면 물론 통관 후 국내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 분류란 수출을 받는 상품 및 원재료에 대해 재질, 용도, 주기능, 작동 방식 등을 확인한 다음 품목 분류를 통해 확정된 HS 코드를 확인합니다. 국내에서는 HS 코드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HS 코드를 알면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HS 코드를 세번 부호 또는 품목 번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HS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앞에서 6자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6자리가 통용되고 있고 각국 실정에 맞게 10자리, 9자리, 8자리 이렇게 세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 세율이란 협정 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 기간, 적용 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 비율, 인하 비율, 수량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출이 많은 상품 및 원재료에 대해 HS 코드를 근거로 수출 시에는 최악 상대국의 FTA 세율이 현지 실행보다 낮은 세율인지, 수입 시에는 국내 실행 세율보다 낮은 세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는 주 목적은 현재 적용되는 실행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거나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원산지 결정 및 적용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악 당사국 간의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EU FTA 같은 경우 EU 27개국과 한국 간의 거래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의 국가에서 온다면 최악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국에서 직접 운송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EU 같은 경우에 홍콩 물류센터에 화물을 보관하고 한국이나 중국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품이 직접 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운송에 위배돼서 FTA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HS 코드 확인 후 양어 사유과 실행 사유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양어 사유는 FTA 사유를 말하고 실행 사유는 다른 일반적인 사유를 의미하는데 두 사유를 비교해서 낮은 사유일 때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HS 코드별로 각 협정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을 해서 최악 상대국 물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한국산으로 판정이 됐을 때 원산지 증명서를 우리나라에서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국에 전달이 되어서 통관 시 협정 사유를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국가를 완전 생산 결정 기준이라고 해서 WO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그러면 이 WP와 WE는 어떤 조건이냐면 원산지 재료로만 최악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최악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으로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이라고 해서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중 FTA에서는 WP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미 FTA에서는 P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부 최악국 당사국 내에서 사용되는 조건이 있고 그 외에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 이 둘 이상은 최악 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의미합니다. 둘 이상의 국가에서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PS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번 변경 기준. 좀 전에 그 HS 코드가 국제적으로는 6자리가 사용된다고 했죠. 이 6자리가 어느 단계까지 변경됐는지에 따라 세 번 변경 기준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물품의 품목 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 물품의 품목 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원재료의 HS 코드는 다르죠. 5고 이건 세모.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를 경우에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한 국가라고 보고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결정 방법입니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RVC, 예를 들면 RVC 45%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FOB 금액으로 100원에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 100원 수출한 물품 안에 비원산지 재료가 40원 해당된다면 수출 금액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차감을 한 거를 분자로 놓고 FOB 금액을 분모로 놓고 100% 요율을 곱해주면 60%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VC 60%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번 변경 기준과
영내 부가가치 기준이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세번 변경 기준은 이렇게 C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H로 표현된 이유는 세 번 자체를 챕터라고 표현해서 챕터 변경 기준에 의해서 CTC라고 하는데 여기서 H는 이 네 자리를 헤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네 자리, 4단위 변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가 바뀌었는지, 네 자리가 바뀌었는지, 6자리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표현을 방식이 달리해서 동시 충족할 경우에 플러스라는 방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정 기준, 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의류 같은 경우에 재단 및 봉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의류가 제조됩니다. 이럴 경우에 의류를 최종 생산한 국가는 재단 및 봉제 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하겠다라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해 놓으면 이 특정 기준에 따라서 재단 및 봉제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기 기준에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원산지가 아닌 다른 국가를 경화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지적 운송 원칙을 위배했다고 해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원산지의 판정. 확인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해서 원산지 판정을 실시합니다. 수출 시에는 국내산으로 판정되는지, 수입 시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에 표기된 원산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판정 후에서는 완제품의 HS 코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 확인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국내에서 구비를 하는데요. 해당 포괄 확인서에 HS 코드가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완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BOM, 원재료 리스트를 BOM이라고 하는데요. BOM 상에 원재료 원산지와 HS 코드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 구분이 가능합니다. 더해서 제품의 제조 공정도 및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관련 자료를 근거로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 기준,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확인이 돼야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산지를 판정해서 한국산으로 판정이 될 경우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을 해서 발행을 받는데요. 수출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 발급일 경우에는 한중 FTA, 한아세안, 한인도 등에 해당되고요. 자율 발급 경우에는 EU, 영국, 터키, EFTA, 미국 등이 자율 발급 경우가 해당됩니다. 먼저 기관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상공회의소 또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먼저 선적 서류를 발행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라 수출자는 상품 및 원재료를 제조하여 이에 따라 발행된 선적 서류를 관세사에 전달합니다. 관세사는 제공받은 손품장, 포장 명세서를 근거로 수출 신고를 하고 물품 소재 관할지 세관으로부터 수출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을 하고 BOM, 제조 공정도, 원산지 포괄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한 후에 다음의 기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유니패스, 커스텀, go.kr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센터에서 신청하고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선적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시 사후 발행 문구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는데요. Issued retroactively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이제 송부를 통해서 수입자가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